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제가 연구의 주제가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영국 근대 초기 드라마의 외연확장, 자코비안 드라마의 디지털 미디어 전유에서 가엾게도 그녀가 창렬한이란 작품을 중심으로 제가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주차 수업에서는 이 이제 자코비안 드라마의 어떤 그런 특성, 굉장히 체제 전복적인 특성과 성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코비안 드라마라고 그죠? 우리가 칭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런 특성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작가로서 여러 작가 중에서도 존 포드, 우리가 존 포드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제 요즘 발음을 포드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존 포드의 작품인 그녀가 창렬한이라는 이 작품에 담겨져 있는 저희들 근친상간의 어떤 그러한 주제를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비평의 관점에서 제가 이 작품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 제 연구의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주차를 이어서 2주차 오늘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차례대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본론, 결론은 그죠? 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주차 수업이 다 끝날 때까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전체 이렇게 그러한 스kim 어떤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2주차 수업부터는 어떤 논문의 어떤 그런 본론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차 강의는 우선 첫 번째 국내 선행 연구와 극 플랫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극 공연과 각색 작품을 그죠 언급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가엾게도 그녀가 창렬한의 어떤 근친상간 주제에 대한 어떤 배경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엾게도 그녀가 창렬한이 유튜브 홍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국내 선행 연구와 플러스의 내용을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선행 연구에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자, 이렇게 뭐 강석주 연구자, 그다음에 신미현, 뭐 이렇게 유춘희, 허필숙 이런 연구자들의 어떤 선행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보통 2012년 그죠? 도넬란 감독의 칙 바이졸 극단이 런던 이제 발비컨 극장 등에서 공연한 존 포드의 가엾게도 그녀라니는 이제 국내에 이렇게 연구자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어떤 그런 그죠? 그 연구를 이제 보면은 저랑은 제목을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랑은 조금 그죠? 방향이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 앞에 이제 연구자들과는 달리 저는 조금 디지털 미디어 전유의 측면을 이제 고려해서 도넬란 감독의 그러한 그 공연을 현대적 기표로 재현한 방식에 이제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연구자들이 보면은 보통 뭐 근친상간이 그죠? 근친상간이 이제 들어가고 뭐 탈도덕적 그죠? 그 다음에는 뭐 특히 허필숙 연구자의 어떤 그러한 연극 분석입니다. 이분의 어떤 그런 잔혹성의 미학 요게 조금 좀 그지 연극성에 좀 가깝고 다른 분들은 그냥 작품을 이제 분석했던 어떤 그런 성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롯 내용을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쭉 보시면 알지만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이 연극이 어떤 내용이냐 자 가엾게도 그녀가 창렬한이는 오빠인 지오바니와 여동생 아나벨라 같은 그런 파국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친상간의 주제가 다른 작품에서도 보여주지만 이 당시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중세도 그렇고 근친상간이라는 어떤 주제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런 근친상간의 주제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모든 어떤 작품에서 많이 이렇게 주제로 다뤄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친상간 주제가 다른 작품에서도 보여지지만 가엾게도 그녀가 창렬하니가 가장 충격적이라 볼 수 있죠. 이 당시에 그죠? 이 당시에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강요로 이제 이 당시엔 가부장적 아버지 그죠?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사회라기 때문에 아버지 말이 곧 법이었죠. 그래서 아버지 명령대로 이제 제3자의 남성인 소렌조와 그죠? 이제 소렌조와 결혼을 하지만 결국 남매의 사랑은 이제 탄로가 나고 이를 계기로 해서 소렌저가 지오바니에게 복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참혹한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극에 대해서 뭐 그들의 잘못된 사랑이 혼란스럽고 타락한 세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극적 수단으로 여겨진다라는 그저 강석주 교수님이 이러한 이제 어떤 견해도 있습니다. 자,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자는 포드 당대에서 금기시했던 근친상간의 주제를 앞에 놨던 국내 연구자들의 접근 방식과는 달리 이 극의 디지털 미디어 전유의 측면도 고려하면서 이분들의 의견을 전부 무시한 건 아닙니다. 다 참고를 해서 거기다가 덧붙여서 디지털 미디어 전유의 측면을 제가 고려하면서 도넬란 감독이 현대적 기표로 재현한 그런 방식에 제가 초점을 두고 이제 이 극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내용을 아셨을 거라고 믿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공연의 그죠? 이 작품의 공연가 그다음에 공연의 역사라든가 각색 작품에 대한 어떤 그런 대략적인 편찬 그런 과정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런 그 분석에 있어서 그죠? 분석에 앞서서 저희가 가엾게도 그녀가 창립이라는 공연과 각색 작품에 대한 그죠? 이제 연구를 제가 언급하고자 합니다. 가엾게도 그녀란이라는 이 작품이 좀 굉장히 제목이 길죠. 그래서 가엾게 그녀가 장녀란이는 1633년에 그죠? 공연이 되었으며 1639년과 1661년 공연이 더 있었지만 이를 관람했던 그 당시의 정치인 사무엘 피프스가 이 극을 보고 굉장히 이 극을 저평가한 탓으로 20세기까지 굉장히 이 작품이 무시되어져 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1894년 파리에서 아나벨라라는 제목을 가진 각색 극이 나왔지만 그죠? 나오게 되었고 나지만은 그 내용의 정도가 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마침내 1923년 가엾게도 그녀가 창녀라니는 르네상스극 부흥 기간 동안 영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941년에 그죠? 1941년 런던 스트랜드 극장에서 처음으로 1941년 처음으로 가엾게도 그녀가 창리라니 이 전체 내용이 이제 공연이 되게 됩니다. 자, 1960년대 그죠? 여기도 보시다시피 1960년대가 자, 이 극의 이제 분기점으로 성과 도덕에 대한 자유로운 태도가 이제 개방되면서 특히 20세기 후반에 여러 편의 연극과 두 편의 영화 각색과 한 편의 TV 작품도 나오게 됩니다. 1972년 롤랑 조페의 그죠 이름입니다. 롤랑 조페의 협동극장에서의 공연이라든가 영빅 극장 조앤 칼라이티스 감독의 뉴욕 공연 91년과 92년 그 다음에 영국 국립극장 72년과 1988년에 그 다음에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 이 극장에서 1977년과 1991년 그리고는 글래스고 시민극장 1988년과 2001년에 이러한 극장에서 이런 공연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케이트 윌킨슨 연구자가 그죠? 연구자가 이렇게 분석해 놓았던 것을 제가 이제 인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각색 작품, 그다음 그 공연이란 변천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엾게도 그녀가 창녀라니의 공연 역사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많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공연의 변천사가 있지만은 르네상스 복장을 한 배우들의 의상과 무대 시설이 현대화된 점 외에 남매의 근친상간 주제와 사회의 부정부패를 재현하려는 점 이런 것을 재현했다는 점과 그리고 아나벨라와 지오바니를 재조명하려는 그런 노력이 계속해서 나왔다라는 것이 공통점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죠? 뭐 연극 외에 두 편의 영화 각색이라든가 한 편의 TV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영화 각색으로는 뭐가 있냐면 그죠? 영화 각색으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스웨덴 빌버 스요만 감독의 나의 사랑 누이 My Sister My Love 이 작품과 이탈리아 감독 그다음에 주세페 파트로니 그리피 감독의 안녕 잔인한 오라버니 제목이 약간 조금 그 당시 60년대 풍 분위기 나죠? 70년대 풍. 그 다음에 TV는 조페 감독의 BBC2에서 드라마 1980년대 그죠?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건 에비셔 그죠? 연구자가 이렇게 분석해 놓은 그 영화 각색의 그 표에서 보고 제가 인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페는 드라마에서 빅토리아식 저택 배경에 빅토리아식의 다양한 시각적 미장센을 사용해서 그게 내재된 여성 혐오라든가 사회 타락과 같은 주제를 잘 지어냈습니다. 조페는 킬링필드스로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감독입니다. 여러분들 킬링필드스 가면은 옛날에 베트남 전쟁을 그죠? 배경으로 했던 영화입니다. 조페 감독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가엾게도 그녀가 창렬하니 공연 역사나 각색 작품의 이제 설명은 제가 간략하게 하고 2012년 그다음 도넬란 감독의 책바이졸 극단의 작품으로 이제 뒤에 잠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품의 이제 본격적인 분석은 제가 3주차 수업부터 제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는 자, 뒤쪽에 내용 뭐가 있나 볼까요? 자, 3번에 자, 근친상간 그죠? 이 작품의 근친상간 주제에 대한 어떤 배경 해석을 제가 잠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극은 여러분들 영국을 벗어나서 미국이라든가 호주나 캐나다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가엾게도 그녀가 장렬한이는 공연뿐 아니라 디지털 페르텍스트로서의 유튜브 홍보 영상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공연이 있었으며 아나벨라와 지오바니의 배우도 몇몇이 많이 이렇게 몇몇 거쳐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2011년과 12년 린다 윌슨의 아나벨라와 잭 고돈 이 배우들의 지오바니 공연을 텍스트로 제가 선택했습니다. 자, 포드의 그저 가입교도 그녀가 창렬하니는 1633년 출판 이후에 가장 논쟁적인 그러한 극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 그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자, 기존 극에서 보듯이 남매의 근친상간이라는 주제뿐 아니라 자, 지오바니가 아나벨라의 유혈이 그 아나벨라를 이제 살해하고 난 다음에 그녀의 그죠 심장을 꺼내서 심장을 피가 철철 흐르는 심장을 칼에 꽂고 나옵니다.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극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친상간의 주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렌 뷸러가 분석을 해놓은 것에 따르면은 근친상간의 주제는 르네상스 기간에 걸쳐서 여러 극에서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1559년에서 1658년까지의 작품의 목록을 그죠? 뷸러가 굉장히 작성을 이렇게 많이 해놨습니다. 자, 그 작성표를 보면서 제가 인용을 했죠. 자, 포드의 작품에서만 보더라도, 포드. 자, 포드만 보더라도, 이 작품만 보더라도, 가엾게도 그녀가 창렬하니와 함께, 자, 비통한 마음이란 작품도 있고, 여인의 시련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자, 포드의 작품만 보더라도, 이렇게 근친상간의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친상간의 주제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배경 해석은 여러 측면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가엾게도 그녀가 창리라는 경우에서는 뭐 종교라든가 경제, 그다음 정치적 의류, 그죠? 비유법 이런 은유라든가 사회적 계급의 갈등, 그리고는 개인 욕망의 출현의 어떤 등 이러한 이유를 우리가 근친상간의 주제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은 그죠? 뭐라 그러면 되나? 저희가 이제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은 그죠? 여러분들 아다시피 뭐 굉장히 이런 모든 배경이 중심에는 아나벨라와 지오바니의 주체와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욕망은
그 가족이나 공동체 그리고 사회와는 조화를 이룰 수 없으며 또는 그들의 욕망을 위해서 그들이 의도적으로 도덕적, 윤리적 규제의 망을 회피하려고 했던 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근친 상간에도 불구하고 지오바니의 죽음과 그 행위는 가부장적 측면에서 아주 절대적인 대우를 받는 반면에 여성인 아나벨라의 죽음은 극의 제목이죠. 가엾게도 그녀가 창렬하니라는 제목에서도 여러분 알 수 있듯이 이 창렬하는 두 단어로 그냥 한 단어로 그냥 일축되어 버립니다. 그녀의 존재가. 그래서 그의 제목은 그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다 이제 그의 마지막은 아주 우리는 끝까지 갈려 멀었죠. 마지막에서 이 추기경 이렇게 얘기해요. 그 뭐 누이의 그죠 누이를 살해하고 이런 마지막 장면에서 누가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녀가 창렬하니 Who could not say this Pete, she's a whore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제목이 그게 마지막에서 추기경이 그죠 아나벨라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 내용에서 나온 걸 우리가 그게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참 좀 기분이 묘하지 않습니까? 이제 남성분들은 내가 모르겠지만은 여성의 입장에서 자 우리 여학생들이 그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일단 창렬한 단어부터 이렇게 뉘앙스가 굉장히 그죠 좋은 단어는 아니죠. 자 그래서 그녀의 죽음은 창녀의 정체성으로 낙인찍힐 뿐입니다. 자 극에선 남성에 대한 애도 공감만 더 허락될 뿐이지 아나벨라의 애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 욕망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남성에 의한 그녀의 희생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죠? 저희가 할 말이 많습니다. 아나벨라의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3주차 수업부터 계속 그죠? 계속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한 것을 제가 계속 수업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자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영상입니다. 이건 캠브리지 그 홍보 영상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죠. 3주차 수업 때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아나벨라의 어떤 그런 그죠? 입장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저희가 한번 그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